자, 18번 먼저 보겠습니다. 18번 먼저 보니까요. 1이 적혀있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인형들이 있고요. 그 다음 2번이 적혀있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인형들이 있고요. 3번이 적혀있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인형 아니고 카드네요. 미안합니다. 카드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5장 뽑을 겁니다. 근데 아무런 조건 없으면 그냥 95였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그치?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숫자 1, 2, 3이 적혀있는 카드가 적어도 하나는 뽑히랍니다. 맞지? 맞습니까? 그러면요, 얘가 지금 까다로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선 처리할 겁니다. 1, 2, 3이 적혀있는 거를 적어도 하나가 뽑히게끔 하려면 얘가 어때야 되지? 이걸 한번 보겠다고요. 숫자 1이 적혀있는 카드, 2가 적혀있는 카드, 3이 적혀있는 카드가 있는데 얘네를 어떻게 뽑아야 되나 하고 보니까요. 만약에 얘네를 한 개 뽑았다면 합쳐갖고 5개여야 되니까 얘는 3개여야 되죠. 뭐 하나는. 뭐가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개, 3개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 그치? 아니면 얘가 하나, 2개, 2개. 요거 가능하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여기가 2개, 1개. 이거는 뭐야? 위아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건 굳이 내가 고려할 거 없죠. 그럼 더 이상 이제 내가 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요게 전부지. 그럼 내가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 인형을 뽑으려고 하면, 자꾸 인형이래. 카드를 뽑으려고 하면 어떻게 뽑아야 돼? 어떤 애는 하나 뽑고 나머지 하나는 3개 뽑아야 되고, 그치? 이거는 어떤 숫자는 하나 뽑고 나머지는 2개씩 뽑아야 되지, 그치? 그럼 봐봐요. 얘는요, 먼저 숫자를 좀 뽑을게요. 숫자 3개 중에서 3개 싹 다 뽑을 카드를 하나 뽑아. 3C1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중에서 하나씩 뽑을 2개를 뽑아요. 2C. 이건 당연하지. 뭐 한 가지죠, 그냥 이거는. 남은 거 다 뽑으시면 되니까. 그럼 네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얘는 3개를 다 뽑기로 했고 얘는 그 다음 얘는 여기서 하나만 뽑겠다고. 이런 상태인 거지 지금. 그럼 봐봐. 3개를 다 뽑기로 했으면 그냥 3개 중에서 3개 뽑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3C3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돼? 이 2개에서는 하나씩만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3개 중에 하나, 또 3개 중에 하나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어땠을 거냐면 3C1, 3C1 이랬겠지 지금. 맞아? 그러면 얘는 계산이 얼마냐면 요게 3333에서 얼마였던 거? 27이지 이거. 맞습니까? 자, 밑에 것도 볼게요. 밑에 거. 잘 봐.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2, 3 중에서 한 종류만 뽑을 숫자 하나 뽑을게. 한 종류만 뽑을 숫자 하나 뽑을게. 그게 얼마야? 3C1이지. 그 다음에 2종류 뽑을 숫자 2개 뽑을게. 근데 2개 남았으니까 2개 중에서 2개 뽑는 건 뭐 한 가지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몇 개를 뽑아야 되냐면 만약에 너가 지금 하나만 뽑을 숫자를 얘를 뽑았다고 하자, 얘. 그럼 걔는 저 3종류 중에서 몇 개만 뽑아야 돼? 하나만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2종류는 거기서 몇 개를 뽑아야 돼? 2개 뽑아야 되잖아, 그치? 나머지 2종류의 숫자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카드 중에서 2종류씩 뽑아야 되니까 얘는 이랬겠지 지금. 맞습니까? 그럼 얘는 3333에서 얼마? 81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둘이 더해주시면 얼마였던 거야? 108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습니까? 얘 지금 뭐 한 거야? 저거 까다로운 조건 먼저 처리했죠? 숫자 1, 2, 3을 적어도 하나씩 뽑히게끔 처리했다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 먼저 센 겁니다. 그 다음에. 그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너가 이제 한 개, 3개를 뽑아야 돼. 그럼 3개를 뽑을 숫자 3개 중에서 하나 뽑아. 1, 2, 3 중에서 뭘 하나를 3개 뽑을까? 하나 뽑고. 나머지 2개 중에 2개는 한 개씩만 뽑아야 돼. 그럼 얘는 3개 중에서 3개를 다 뽑아야 되고 얘는 3개 중에서 하나씩만 뽑아야 되니까 3C1, 3C1 이랬을 거 아니야. 식의 의미가 이렇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와서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이요. 네. 네. 1에서 하나 뽑고 2에서 하나 뽑고 3에서 하나 뽑은 다음에 네. 6개에서 2개 뽑는 거면 안 돼요. 1에서 하나 뽑고요. 2에서 하나 뽑고 3에서 미리 하나씩 뽑아 놓겠다고요? 네. 그 다음 6개에서 3개 뽑겠다고? 나머지 6개 중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요 안에서 너가 뭐 이게 하나 뽑고 이렇게 하나 뽑았어요? 네? 하나씩 뽑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얘네 이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겠다고? 3개 뽑겠다는 거죠, 추가로. 추가로 2개. 그럼 만약에 네가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얘네끼리는 뽑는 순서가 발생해버리죠. 얘네를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얘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뽑는 순서가 발생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추가로 나오겠죠, 가지수가. 맞아요?
그러면 얘네는 지금 순서가 없는데 네가 먼저 얘네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얘를 뽑아버리면요 순서가 발생한다고요. 얘네끼리는 순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맞습니까? 네. 자 19번도 보시면요. 19번 보면 서로 다른 8개의 공을 똑같은 주머니 3개에다가 나누어 담을 겁니다. 근데 가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빈 주머니가 없어야 되고요. 나조건에서는 주머니 3개에 넣은 공의 개수가 서로 달라야 된답니다. 그 말뜻이 뭐냐면 이거 뭐야? 이거 침범을 했네? 자 이렇게 8개의 공이 있고요. 주머니 3개가 있는데 내가 이 8개의 공을 3개의 그룹으로 분할하겠다는 이야기죠. 분할할 건데 얘네가 다 지금 주머니가 어때? 다 똑같이 생겼대. 구분이 안 된대. 그럼 만약에 너가 1, 2, 5 이렇게 집어넣던지 아니면 5, 1, 2 이렇게 집어넣던지 이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상황인 거야 이거 그냥. 왜? 똑같은 주머니잖아. 이 주머니 다 똑같은 상황이어서 그냥 분할되는 게 똑같은 거라고 지금 얘는. 만약에 얘가 색깔이 달라. 얘가 빨간색이고 얘가 파란색이고 얘가 노란색이야. 그럼 이때는 이 두 개는 뭐 한 거야? 다른 거지 당연히. 왜? 빨간색 주머니에 1개 들어간 거랑 5개 들어간 거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 얘는 주머니에 뭐가 없어? 구분이 안 되지 지금. 똑같은 주머니라며. 그럼 이거는 뭐 한 거야 지금? 똑같은 거지. 그럼 나는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아 그냥 분할만 해달라는 이야기구나 이거잖아 그냥. 분할만 해달라고. 그래서 분할하려고. 그래서 얘를 8개를 남김없이 3개로 분할해야 되는데 얘네가 심지어 또 뭐라 그랬냐면 3개에 넣은 공의 개수가 서로 달라야 된대. 그치? 그 너가 얘가 여기 만약에 1개였어. 1개부터 한번 세볼게. 그럼 여기는 이제 몇 개가 가능한 거야? 2개가 가능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5개. 가능한 거잖아 이거.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1개야. 그럼 3개, 한 4개 가능하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2개야. 그 다음에 여기가 1개. 그럼 여기가 5개. 야, 너 이래버리면 있잖아. 봐봐. 너 이렇게 세잖아? 그러면 너 나중 가가지고 시험장에서 이거랑 같은지 다 찾고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너가 애초에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있을 때 여기다가 너가 이렇게 생각을 해. 어쨌든 8개를 서로 다른 3개로 뽑아야 되잖아. 그치? 서로 다른 3개로 분할해줘야 되면은 가장 작은 놈이 있었을 거고 가장 큰 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개수가. 들어가는 개수가. 요렇게 분할해놓고 네가 생각을 하면 봐봐. 너 이런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 2하고 그 다음 큰 게 3부터잖아. 그럼 여기서 볼 필요 없지. 그럼 볼 필요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중복되는 게 안 세워질 테니까 이렇게 세지면 되잖아, 그냥. 그 여기 2하고 제일 작은 게 3이고, 그 다음 가능한 게 3이잖아. 되는 거,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여기서부터 되는 게 아예 없겠네. 이게 끝이지, 그냥. 맞아?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분할만 해주면 되는 거야, 8개를? 1, 2, 5로 분할하든지, 1, 3, 4로 분할하든지, 이거잖아, 지금. 그 8개 중에서 하나. 7개 중에서 2개, 5개 중에서 5개 이렇게 분할해주면 되고 분할하는 그 그룹 안에 구성되는 이 가지수가 똑같은 게 없으니까 순서 발생 안 했겠지. 나눌 거 없으니까 그대로고. 얘는 8C1, 7C3, 4C4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 보시면 얼마냐면 8에다가 21이고 얘는 8에다가 35니까 둘이 더해주면 8 곱하기 56이지. 얼마 이거? 448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맞습니까? 448가지가 나왔을 겁니다. 8개의 팀을 가지고요. 토너먼트 대진표 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되어 있죠. 그치? 그럼 8개의 팀을 가지고요. 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일단 4팀으로 분할하셔야 되잖아요. 그치? 왼쪽에 갈 거, 오른쪽에 갈 거 4팀 분할하셔야 되니까 8C4, 4C4 이렇게 분할됐고요. 근데 이제 분할할 때 이 안에 있는 4, 4가 똑같으니까 순서가 발생했을 거라 2팩으로 나눠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분할하실 때요. 8개 팀을 4개로 지금 분할하고 있으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 만약에, 봐봐. 여기 1, 2, 3, 4 이렇게 오고요. 8개의 팀 중에서 5, 6, 7, 8이 여기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짜여지는 대진표랑 5, 6, 7, 8이 일로 오고요. 1, 2, 3, 4가 일로 온다고 합시다. 이렇게 짜여지는 대진표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맞아요? 너 입장에서 네가 만약에 5번이라고 네가 5번 팀이에요. 너 5번 팀이면 이 핑크색 경우나 보라색 경우나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다른 게 아니죠 지금. 맞지? 똑같은 경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걸 분배할 필요 있어 없어? 2팩 이렇게. 없지. 그냥 분할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토너먼트는 결국 뭐다 그래서? 분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럼 봐봐. 여기 내가 여기 1, 2, 3, 4, 5, 6, 7, 8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 1, 2, 3, 4 여기 4팀 왔고 여기 5, 6, 7, 8 4팀 왔어. 얘네는 이제 여기에 1, 2, 3, 4 이렇게 올 건지 아니면 뭐 1, 4, 2, 3 올 건지 이건 다르잖아. 그럼 두 팀으로 뭐 해줘야 돼? 분할해줘야겠지. 그럼 또 이 4팀을 두 팀으로 분할해주니까 여기 4C2,
EC2. 근데 얘가 두 개에서 또 순서 발생했을 테니 순서는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그치? 오른쪽도 마찬가지. 이제 또 했을 거 아니야. 한 번 더 했을 테니까 제곱계지, 이렇게, 그치? 그럼 잘 봐.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됐을 거냐면, 만약에 여기에 1, 2가 왔고, 여기에 3, 4가 왔고, 여기에 5, 6이 왔고, 여기에 7, 8이 왔어. 오케이? 그럼 이제 너가 문득 드는 의문은 이거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야, 끝이잖아 이랬어. 근데 너가 딱 드는 의문은 쌤, 그럼 얘 1, 2는 왜 이거 하나하나로 분할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맞지? 1, 2는 왜 하나하나로 분할 안 하냐면 1, 2 이렇게 붙으나 2, 1 이렇게 붙으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 얘네를 내가 분할하는 게 경우 수가 그냥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 대진표 짜는 건 한 가지인 거지 그냥. 얘도 3, 4가 이렇게 왔으면 여기 3, 4가 이렇게 오나 4, 3이 이렇게 오나 똑같은 거지. 그럼 내가 더 이상 분할할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여기서 끝이지 그냥. 그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8, 7, 6, 5, 9. 그 다음에 24, 2니까 얘가 이렇게 3, 6, 35에다가 9네. 그럼 얼마야? 315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맞아? 토너먼트를 이렇게 대진표 짜는 경우의 수가 315가지 나왔을 거라고. 그럼 뒤에 봐봐, 뒤에. 21번 봐봐. 해봐, 21번. 자, 얘도 마찬가지. 보겠습니다. 6팀을 가지고 이렇게 토너먼트 대진표 짤 건데, 이 6팀을 여기 이렇게 딱 왔을 때, 3개, 3개로 분할해 줘야겠죠, 그치? 3개, 3개로 분할해 줘야 되니까, 6C3, 3C3이고요. 3개, 3개로 분할했으니, 여기 둘이 같아가지고 순서 발생했을 거라 2팩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여기 1, 2, 3 이렇게 왔고요. 여기 4, 5, 6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1, 2, 3을 어떻게 분할해 줘야 됩니까?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로 분할해 줘야 되죠, 그치? 그래서 뒤에 있는 놈은 3C1, 2C 이렇게 됐을 거고, 이거 한 번 더 반복했겠죠. 이게 끝이겠네, 그치? 근데 잘 봐. 이거를요, 하나,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온 겁니까? 3가지가 나온 거죠.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네가 만약에 1번 팀이야. 1번 팀이면요, 그냥 관심사는 뭐밖에 없어? 누가 부전승인데 이거밖에 없지 않아? 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잖아, 그치? 그러면 1, 2, 3 이렇게 오나 1, 3이 이렇게 오나 이건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2, 1, 3 이렇게 오나 2, 3, 1 이렇게 오나 똑같은 거고, 대진표가. 얘는 3, 1, 2 이렇게 오나 3, 2, 1 이렇게 오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결국 그냥 몇 가지였던 거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였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는 대진표 짜는 경우의 수가 한 3가지라고. 그래서 3가지였던 거잖아, 이게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총 몇 가지였을 거냐면, 요게 지금 20에다 10이니까 19 해서 얘는 몇 가지? 90가지였다고,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네. 22번 해보십시오. 쉬워요, 22번. 수능 문제였는데. 빼놨네, 거기다가 내가. 수능 몇 번 이런 거 다 빼놨네요. 22, 23, 24 다 평가 문제였습니다. 네. 자, 봐봐요. 이거를요, 그냥 정말 교과서적 풀이에 맞게 한번 풀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1부, 2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독창 2팀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를 여기다 편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을 거냐면, 한 팀 한 팀으로 분할해야 되죠. 2C1, 1C1 하고요. 2팩으로 나눠주셔야죠. 자, 그리고 나서 얘네를 여기에 갈 건지 여기에 갈 건지 선택하는 건 다른 거니까 2팩이죠. 이렇게, 그치? 마찬가지로 뒤에 중창팀도요. 2C1, 1C1 해서 한 팀 한 팀으로 분할한 뒤에 얘네가 그냥 곱하기 2팩이죠. 이렇게. 다른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합창팀은 한 팀, 두 팀으로 분할하셔야 되니까 얘는 3C1, 2C이고요. 얘는 뭐 나눌 거 없고요. 그 다음 요 안에서 주의해야 돼요. 요러고 나서 끝이 아니죠. 그럼 3C1이면 여기 왔을 거고요. 2C는 여기 왔을 텐데 얘네끼리는 또 뭐 하셔야 됩니까? 순서 고려하셔야 되죠. 그 얘는 얼마? 2팩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니 이게 얼마였던 거냐면 2이고요. 얘도 2이고요. 얘는 6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곱해주면 24가지인데, 봐봐. 24가지인데, 야, 이거는 있잖아. 이걸 이렇게 해도 되지만, 분할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이런 관점도 가능할 것 같은데? 봐봐. 네가 독창팀이야. 독창팀. 2팀이 있다고. 그럼 가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을 거냐면, 내가 1부에 공연하든지 2부에 공연하든지 그거밖에 없지 않아? 그러면 독창팀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팩까지지 그냥. 두 팀을 두 자리에다가 배열하는 거잖아. 구분되는 두 자리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중창도 두 팀을 구분되는 두 자리에다가 배열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합창은 세 팀을 구분되는 세 자리에 배열하는 거 아니야? 얼마야 그냥? 3팩이지 그냥.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 거는 24가지, 아래 것도 그대로 24가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분할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경우수 관점에서 그냥 쭉 세셔도 좋고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뒤로 오셔서요.
23번 하십시오. 네. 보시면요, 서로 다른 5개의 팀이 있는데 이틀 동안 공연할 거랍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이 있고요. 이 5개의 팀은 한 번씩만 공연을 하랍니다.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동안 발생하는 총 공연 횟수는 5번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5번이었을 텐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소 하루마다 몇 번씩은 공연을 하랍니까? 2번은 하랍니다, 2번. 그럼 얘는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첫째 날 2번 공연하고 둘째 날 3번 공연하던지, 아니면 첫째 날 3번 공연하고 둘째 날 2번 공연하던지, 이거밖에 안 되잖아. 맞아? 그럼 5팀이 있는데 5팀을 2팀, 3팀으로 분할할 겁니다. 그래서 5C2, 3C3. 첫째 날 공연할 팀들 뽑고요. 둘째 날 공연할 3팀을 뽑겠다고, 이렇게. 그치? 야, 봐봐. 이러고 나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애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안에서 또 뭐 하래? 순서까지 생각하래. 그러면 요 2팀 안에서 발생하는 순서는 또 몇 가지야? 2팩이고, 그치? 요 3팀 안에서 발생하는 순서는 몇 가지야? 3팩이잖아, 이렇게. 맞아? 그 다음 그 아래도 마찬가지. 5팀 중에서 첫째 날 공연할 3팀 뽑고요. 나머지 두 팀 중에서 둘째 날 공연할 2팀 뽑았습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또 얘네끼리 이 안에서 순서 발생하니까 3팩, 2팩이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얘는 6이고 2고 얘는 얼마야? 그럼 120. 얘도 120이잖아. 위아래 똑같겠지, 뭐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럼 얼마였겠어요? 240까지죠, 그치? 맞습니까? 24번 해보십시오. 작년에 강의에서 이거 그대로 냈는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대로 뺏겨내신 거겠죠? 네. 근데 심지어 답도 똑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해보세요. 선생님, 근데 저 그냥 네. 5P랑 3P 쓰고 있는 거예요. 아, 피 쓰지 마. 순열 쓰지 마. 순열 쓰면 나중에 순서 제거할 때 엄청 헷갈려요. 이것뿐만 아니라 너 나중에 확통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시트지를 바를 겁니다. 이렇게 4개의 창문에다가 시트지를 바를 건데요. 너한테 시트지가 어떤 게 있냐면요.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가 2개가 있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지가 4개가 있답니다. 얘네 가지고 여기 바를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게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는 색깔이 어떻답니까? 똑같대요. 근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시트지의 색깔은 더 어떻답니까? 4개가 싹 다 다르답니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봐봐. 내가 이 4개 중에서요, 반드시 몇 개는 일단 정사각형을 칠해야 될 거냐면 2개는 칠해야 되잖아요, 2개. 그럼 4개 중에서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를 칠할 2개를 뽑겠습니다. 오케이? 그 2개를 뽑았을 때 여기 정사각형 시트지가 이렇게 칠해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칠해진 거죠, 지금. 그럼 이제 나머지 여기를 네가 뭐 하시면 돼? 직각 이등변 삼각형 시트지 4개 가지고 칠해내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요,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얘는 모양도 다를 수 있죠. 왜냐면 그 아래 봐봐요. 거기 그림 2 있잖아. 너 못 알아볼까 봐 거기 해주셨잖아. 한번 봐봐. 너가 얘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2개 가지고 여기 칠할 때 얘를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요. 이 모양으로. 맞지? 아니면 이 모양으로 이렇게 칠할 수도 있죠. 이렇게 칠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칠하든지 2개잖아, 지금. 그러면 각 저 모양마다 내가 칠할 수 있는 모양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2가지, 2가지가 나오니까 일단 모양은 몇 가지가 관찰돼? 총 4가지가 관찰되지. 맞아? 4가지가 관찰됐고, 그 다음에 그럼 너가 만약에 이렇게 칠했어, 여기를. 얘를 이렇게 칠했고 얘를 이렇게 칠했다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저렇게 칠해놨어. 저게 끝이 아니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끼리는 또 뭐해? 색깔이 구분되잖아. 그러면 4가지의 색깔을 여기다 뭐 하시면 돼? 4개 다 칠하면 되지. 다 구분되는 4자리에. 그럼 그냥 뭐야? 4? 팩이겠지, 그냥. 맞아? 그 얘는 얼마야? 6에다가 4에다가 24잖아. 그 24의 제곱이니까 얼마? 576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맞아요?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오십시오. 25번 별표 2개, 26번은 별표 2개. 너무 중요합니다, 둘 다. 네. 네. 저기 4C가 네. 4칸 중에 그 정사각형을 어디 붙일지 생각해요. 네, 맞아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얘가 지금 어떻냐면요.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9개의 자연수 중에서 4개 선택해가지고요. 4개 선택해서 이런 4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이 말뜻이 뭡니까? 1의 자리고요, 10의 자리고,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잖아요. 그치?
그 얘는 네 자리 자연수인데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가 A, B, C, D 이렇게 생겼다고요. 생긴 게. 그치? 그런데 그럼 내가 그냥 9개 중에서 그냥 몇 개만 선택하면 됩니까? 4개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냥 전체 이 네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9시 다였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 뭐가 어쨌든 달라붙어 있냐면 얘가 이랬대 이제. 대소관계가 이렇답니다. 이걸 만족한 애들 중에서요 100번째 자연수가 뭐게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100번째면 작은 것부터 세나가 다르라는 이야기니까 사전식 배열의 의미죠. 작은 것부터 순차대로 했을 때 100번째가 어딨냐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한번 세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앞에 A가 1로 고정되어 있을 때 보겠습니다. 오케이? 맨 앞에 A가 1로 고정되어 있으면 숫자 몇 개 남았습니까? 8개 남았죠. 그 8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되는데 3개. 그 3개 뽑았을 때 네가 만약에 2, 3, 7을 뽑았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2, 3, 7을 여기다가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밖에 없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선택지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요. 얘는 그냥 한 가지니까 이게 끝이지 그냥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56가지잖아. 이거 괜찮아? 맨 앞이 1이면서 맨 앞에 자리가 1이면서 요 조건 만족하는 개수가 몇 개다? 56가지지. 근데 나는 100번째가 궁금하니까 아직 괜찮잖아. 그치? 그래서 맨 앞에가 2인 걸로 한번 고정해 볼게. 이렇게 2. 오케이? 그럼 봐봐. 애들이 지금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쌤 그래도 8C3 곱하기 1이니까 56이겠죠? 바로 틀렸죠. 왜? 여기가 2가 되면 뒤에 선택지가 달라지죠. 몇 가지가 2가 하나 줄잖아. 그 얘는 뭐야? 7, C3이죠. 이렇게. 그치? 곱하기 1이었을 거고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35잖아요. 그치? 이렇게가 몇 가지입니까? 지금 91가지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100번째는 맨 앞에가 뭐였을 거다? 3이었겠다. 그치? 맞습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만족하는 제일 작은 애가 뭐야? B가 얼마일 때? 4일 때잖아. 그치? 4로 또 고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C랑 D는 몇 가지가 이제 선택이 가능할 거냐면 5부터 9니까 5개니까 5개 중에서 2개 선택 가능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배열하는 건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 가지고 몇 가지야? 10가지지. 그치? 딱 여기까지 다 한 게 몇 번째야? 101번째잖아. 맞아? 그러면 좀 아쉽지. 그럼 봐봐. 야, 이렇게 센 애들 중에서 가장 큰 놈이 101번째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애들 3, 4 하고요. 가장 큰 애가 뭐였을 거냐면 여기가 9, 8이 안 되지 이거. 그럼 봐봐. 얘가 뭐였을 거야 여기가? 8, 9 이랬을 거 아니야. 이게 뭐였던 거야? 101번째지. 그럼 거꾸로 얘보다 하나 작은 애 찾아주면 되잖아. 하나 작은 애. 그럼 3, 4 하고요. 여기 8, 7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 조건에 위배되지.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야? 여기가 세 번째 자리가 7. 그 다음에 큰 게 뭐야? 9. 이거지. 그 얘가 뭐였던 거야? 100번째지 이게. 이렇게 거꾸로 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만약에 애매하면 그냥 뭐해? 여기 5로 고정하고 6으로 고정하고 7로 고정하고 세나가 그냥 다시 순서대로. 아니면 너가 101번째니까 그냥 제일 큰 놈에서 그 바로 거꾸로 세나갈 수 있겠다 싶으면 이렇게 세시고. 그래서 얘는 지금 답이 얼마였던 거야? 3, 4, 7, 9니까 답이 몇 번? 2번이었던 거죠 지금. 맞습니까? 그 다음 뒤에 26번도 별표 2개입니다. 해보십시오. 모르겠다고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랑요, 뭐라도 시도해보시고 머리를 짱구를 굴려보시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인간아? 계속 가만히 계십시오. 아마 계속 가만히 있게 될 겁니다. 계속 가만히. 가만히 계세요 그냥 돌처럼. 변화가 없을 겁니다.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깎여나가긴 하겠죠. 자, 너무 심한 말 했네요. 조금 움직이십시오. 자, 안 되더라도 굴리시라고요. 오케이? 그래야 뭔가 연습이 되죠.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보니까 1부터 9까지 철어들은 9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5개 뽑을 거랍니다. 5개 뽑아서요. 이렇게 5자리 자연수 만들 거랍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요. 아까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이 5자리 자연수인데 얘가 뭐랍니까? 첫 번째, 5의 배수래요. 그치? 5의 배수요. 그리고 5의 배수이려면요. 1의 자릿수가 뭐 또는 뭐여야 됩니까? 원래는 0 또는 5여야 되지. 근데 여기 0이 없잖아. 얘는 그냥 뭐로 고정이야? 5로 고정인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는 어떻게 만족해줘야 되냐면 이걸 만족을 해줘야 되고요. 이걸 만족을 해줘야 되죠. 그치? 맞습니까?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너 B랑 D의 대소관계는 주어진 거 없습니다, 지금. B랑 D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A와 D 중에서 누가 더 큰지 모르고요.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이제. 그럼 일단 어쨌든 5 빼고 나머지 8개 중에서 하나 뽑을 거, 4개 뽑을 건데 제일 작은 게 C잖아요, 지금. 맞지? 그럼 봐봐, 여기 5로 고정해놓고요. 얘는 5고요. C가 만약에 1이었다고 합시다, 1. 이렇게요. 그럼 C가 1이었으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입니까? 2, 3, 4 중에 3개 중에 하나죠. 그럼 3C 1이고요.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입니까? 여기 숫자 몇 개 썼어? 3개 썼잖아요. 3개 쓴 거 제외하고 몇 가지 남아요? 6개 남고 6개 중에서 2개 추가로 뽑으면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얘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열하는 거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냥 뽑기만 하면 되지. 맞아? 그 다음에 C가 만약에 여기 2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입니까? 3, 4 둘 중에 하나여서 2C1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2보다 큰 거 몇 개 썼습니까? 하나, 2개 썼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2보다 큰 거 3개 다 썼으니까 원래 저기 몇 개가 남았겠어요, 지금? 8개 중에서 3개가 빠지니까 5개 남았겠죠, 이렇게. 5개 중에서 2개 추가로 뽑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3이야? 여기 5고요. 여기 가능한 거 몇 개? 1C1 하나밖에 없잖아요, 4.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3, 4, 5 빼고 몇 가지입니까? 6부터 9니까 4C이겠네요, 이렇게. 어우, 잘하네. 네, 굴려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얘는 15 곱하기 3에서 얼마입니까? 45가지고요. 얘는 10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20가지고, 얘는 4C 곱하기 1에서 몇 가지? 6가지였던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71가지네요, 그치? 다 더해주면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오셔서요. 27번, 그 다음에 28번 할 건데 28번 그 그림이 하나 틀렸어요. 위에 점이 5개인데 하나만 더 찍어주세요. 6개입니다. 네. 27번 해보십시오. 28번 해주세요. 봐요. 이제 팔각형에 가지고요. 뭐 할 거냐면 여기 지금 원 위에 점 8개 있어요. 이 8개를 다 이으면 뭐가 완성됩니까? 팔각형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 팔각형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아이고, 색깔 다른 걸로 해야지. 팔각형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자, 이렇게 생겼을 텐데, 내가 요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선분을 다 그냥 그어보면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뭐 엄청 많겠죠, 뭐 이렇게. 그치? 근데 봐봐, 이런 애들은 대각선과 대각선이 아닌 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양 옆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이런 선분, 즉 다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변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대각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변이라고 부르지. 맞지? 맞아? 그럼 봐봐, 너는 지금 내가 8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분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점 8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분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뭐는 제외해달라는 이야기야? 변만 제외해주면 나머지는 죄다 뭐였겠어? 대각선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너 8개로, 점 8개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점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3개가 있어. 그럼 내가 점을 만약에 이렇게 2개 뽑았어. 그럼 선분이 몇 개로 결정돼? 하나로 결정되지, 이렇게. 그럼 점을 2개 뽑으면은 얘가 선분의 개수랑 똑같잖아. 8개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그 이 선분 중에서 내가 변을 빼줘야 되니까 팔각형이니까 변 몇 개 있는데 8개 있잖아, 그치? 그 얘가 뭐였던 거야? 대각선 개수였던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N각형이잖아, N각형. N각형이면은 꼭지점 몇 개 있어? N개 있지. 그럼 N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 그럼 전체 선분의 개수지. 그 중에서 N각형이니까 변의 개수 N개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게 대각선의 개수였을 텐데 이거를 정리한 게 뭐냐면 2분의 N-3이지, 이렇게. 맞아? 이게 대각선의 개수라고. 근데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 점 기준으로요, 양 옆에 있는 거랑 자기 자신 빼고 이어야 되잖아. 맞아? 한 점은, 이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양 옆에 있는 거 빼고 자기 자신 빼야 되지. 그럼 몇 개가 남아? 점이? n-3개 남잖아. 그럼 이거 하나당 n-3개, 이거 하나당 n-3개 해가지고 n개의 점이 있는데 각각 n-3개인데 왜 2로 나누냐면 이렇게 만든 대각선과 이렇게 만든 대각선이 지금 2번 세졌지. 그래서 이거를 2개를 하나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됐겠지.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설명이고 이게 고등학교 때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맞니? 그래서 NC-N이보다 대각선의 개수고 이걸 외우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네가 이거 유도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거 이해했으면 외우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29번 보니까 점이 총 10개 있는데 얘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보니까 직선의 개수고요. 직선의 개수.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개수를
N개라고 하겠답니다. 이거 선행할 때 워낙에 많이 봐서 만약에 이걸 이해했다고 하시면 이제 뭐 이미 끝난 거죠. 이거는 사실 안 까먹을 겁니다. 그럼 봐봐요. 직선을 내가 선택을 해야겠는데 직선이 몇 개나 되지 했을 때 뭐 이거를 내가 이렇게 다 세고 있으면 날이 새잖아요. 그치? 언제 다 됩니까 이걸? 그래서 얘가 점이 총 10개 있으니까 지금 직선을 만들려면은 점이 2개 필요하니까 10C이잖아요. 그치? 맞지? 그럼 이게 다 직선이었으면 땡큐 하겠지만 봐봐. 너가 경우의 수를 셀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잖아. 그치? 근데 빠졌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중복되는 게 있나를 살펴보셔야 될 텐데 너가 만약에 10C라고 했을 때 점을 이렇게 뽑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2개. 그럼 너는 어떤 직선을 센 거냐면 이 직선을 센 거지. 근데 이 10C 안에는 점을 이런 식으로 뽑은 것도 또 들어와 있지. 다른 걸로 들어와 있잖아. 근데 이렇게 둘이 뽑았을 때 이 직선도 뭐야? 이 직선이잖아 지금. 그럼 똑같은 직선이 정말 많이 세져 있겠지. 이 안에. 그러면 이 안에서 발생하는 그 똑같은 직선이 몇 개 있을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가지고 만든 직선의 개수가 6C이잖아. 그치? 맞아?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서도 이렇게 만든 직선이나 이렇게 점 2개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똑같은 건데 여긴 다른 것처럼 들어와 있으니까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중복되고 있어서. 얘는 4C 이렇게 빼줘야겠지. 그치? 자, 빼주고 나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다 빼버리잖아? 그럼 너 이 직선도 다 빼버린 거고 이 직선 다 빼버린 거잖아. 요 두 직선은 다 빼버리면 안 되잖아. 이거 세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그 이 두 직선 2개는 더해줘야겠지. 이렇게. 그치? 이게 직선의 개수고. 그 다음에 삼각형 만들려면 점 몇 개 필요해? 꼭지점 3개 필요하잖아. 그래서 10C 3이요 이러면은 아이고 10C 3이요 했을 때 이게 다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얘가 너가 한 직선상에 점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점 3개를 이렇게 뽑았어. 그럼 너 이거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그치? 그럼 너는 뭘 하셔야 될 거냐면 여기 안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려면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찍 보니까 얘가 지금 한 직선 위에 점 3개 이상 있는 게 뭐 있어? 얘랑 얘잖아. 그럼 이 6개 중에서 3개 뽑았을 때 걔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졌을 텐데 여기는 마치 만들어진 것처럼 들어와 있을 테니까 빼줘야 되고 이렇게. 여기 4개 중에서도 이렇게 네가 뽑아봐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 4개 가지고 3개 뽑았던 것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졌을 테니까 이렇게 빼줘야겠지. 그치? 근데 얘는 이제 추가로 더해줄 게 있어? 없어? 없지. 아까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더해줘야 되겠지만 얘는 직선이 삼각형이니까 더해줄 게 없잖아 지금.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자 30번 보시면요. A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3의 n승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고요. B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9의 n승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랍니다. 그럼 A라는 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3, 9, 7, 1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반복이 될 거냐면 9, 1, 9, 1 이렇게 반복이 될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반복이 됐을 텐데 얘네들 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 순서쌍의 개수를 한번 좌표 평면에 찍으랍니다. A와 B로 만든 이런 순서쌍인데 얘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 4가지, 2가지에서 총 몇 가지? 8가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1, 1,1, 7,1, 9,1 그 다음에 1,9, 3,9, 7,9, 9,9 이런 거를 다 뭐 해달래요? 좌표 평면상에 찍어달래. 그래서 A를 X좌표로 하고요. B를 Y좌표로 해서 찍어달라고 했으니까 얘 찍어보겠습니다. 얘가 1,1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7,1, 9,1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1,9, 3,9, 그 다음에 7,9, 9,9 이렇게 생겼겠네요. 총 8개 다 찍었죠. 이 8개 가지고 뭐 하겠답니까? 점 이어가지고 삼각형 만들겠답니다. 그치? 그럼 봐봐요. 그럼 일단 점 8개 있으니까 삼각형이려면 점 3개 필요할 테니 8C3 하겠습니다. 그치? 이게 다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좋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한 직선상에 점 3개 이상 있는 게 보이죠? 어디 있습니까? 얘네들. 점 3개 이상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럼 여기 이 4개 중에서 3개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 그치? 이 4개 중에서 3개 뽑았던 거는 빼줘야겠죠. 이렇게 4C3 얘도 빼줘야겠죠. 4C3 요게 삼각형의 개수겠네요.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살펴보셔야 되는 게 대각선인데 대각선상에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3개 이상 있는 거 없잖아요. 요게 끝이지.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56에다가 8 빠지니까 48개네요. 이렇게 총 48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순서상을 가지고는요. 자, 그 다음, 자, 30번 보시면요. 원의 둘레 위에다가요, 10등분한 점 10개를 찍겠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 이 10개로 만들 수 있는. 그럼 얘는 일단 10개 중에서 3개 뽑아 놓고요. 혹시 안 되는 거 있나 하고 봤더니요. 원의 둘레는 어떤 직선과의 교점도 항상 최대가 몇 개입니까? 2개밖에 안 됩니다. 즉, 이 원 위에 있는 10개의 점은요, 3개 이상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죄다 삼각형이 만들어졌겠죠? 그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120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다는 거죠. 그치? 니은 보시면 그럼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될 건데, 자,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는요, 원 이렇게 있었을 때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지름 기준으로요, 이렇게 지름 기준으로 만약에 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 2개가 가능하답니다. 그럼 얘도 직각삼각형, 얘도 직각삼각형, 다 직각삼각형 아닌 겁니까? 이렇게? 그럼 봐봐요. 너 원을요 10등분 해놨으니까 이 점들 이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지름이 몇 개 있습니까? 5개죠. 5개. 그럼 지름은 5개고요. 지름 하나당 얘가 직각삼각형 몇 개 만들어지나 하고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 그치? 그럼 지름 하나당 8개씩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였겠습니까? 40개였겠죠. 그치? 그 얘는 40개였던 거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은요. 봐봐. 얘가 조금 어려운데 이등변 삼각형의 얘의 정체성은 뭐냐면 꼭지각의 대변에 수직이등분선 이었으면요. 다시요. 꼭지각의 대변에 수직이등분선이 반드시 뭘 지나야 된다? 꼭지각의 꼭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치? 그럼 이런 점들 2개를 찾아야겠는데 이런 점 2개. 맞지? 얘 봐봐 얘. 이 원이요. 정확하게 이 선에 대해서 뭐합니까? 대칭이죠. 얘를요 내가 이렇게 접어요. 접었을 때 점끼리 어떻게 됩니까? 겹치잖아요. 왜? 10등분해 놓은 거잖아 이거.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겹칠 테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같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그림 봐주세요. 이게 같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얘도 이렇게 됐을 때 여기도 같을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도 같을 겁니다. 그럼 이런 지름에 대해서 봤을 때 이거 지금 원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현이잖아요. 그럼 수직 이등분 되어 있겠죠. 이렇게 다. 맞습니까? 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선들이 현입니다. 현. 그럼 수직 이등분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요게 요렇게 요거 하나를 밑변으로 하고요. 이런 삼각형을 만들면 얘는 뭡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지. 네. 그 다음에 얘를 밑변으로 하고요. 이런 삼각형을 만들면 얘는 뭡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치? 이렇게? 네. 맞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어디? 반대편으로도 가잖아요. 여기. 얘가 이렇게도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도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도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도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치? 그 이등변 삼각형이 총 몇 개 있냐면 얘 기준으로 하나, 둘, 셋, 4개고요. 또 반대로 4개니까 몇 개? 8개씩 있는 거지. 그럼 요거 지름이 하나였고요. 지름이 몇 개 있는데 5개 있고 지름 하나당 8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총 몇 개였던 거야? 40개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80개가 아니고 40개가 되니까 기역, 니은만 맞았던 거네요,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봐봐, 직각삼각형의 개수 찾아달라 그러면요 뭐 찾으시면 됩니까? 일단 지름 찾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 찾아달라 그러면 뭐 찾으시면 됩니까? 지름 찾고요.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 찾으시면 됩니다. 그거 기준으로 찾아주시면 되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뒤로 가봅시다. 뒤로 가서요 32번 해보십시오. 32번. 자, 이거 원리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바로 하셨을 텐데 보겠습니다. 저기 눈에 보이는 이 선분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개수 좀 찾아달랍니다. 그렇죠? 삼각형의 개수요. 그럼 삼각형을 대충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삼각형 가능하고요. 눈에 보이는 삼각형이 뭐 이런 삼각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삼각형도 가능하고요. 그럼 삼각형을 다 보다 보니까 어떻냐면요. 얘를 일단 맨 위에 꼭지점 하나 반드시 포함하셔야 되네요. 요 선분들로 이루어진 삼각형 세려면 얘를 꼭지점을 하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양옆이 이렇게 닫혀야 되죠. 이렇게. 양옆이 닫히고 요 아래가 이렇게 닫혀야 뭐가 됩니까?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럼 말뜻이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직선이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6개. 6개 중에서 이 2개의 역할을 할 두 선분을 뽑습니다. 그게 육시이죠. 이 2개의 역할이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거 뭐야? 바닥 닫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바닥은 누가 어디서 뽑을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뽑아주시면 되죠, 그치? 몇 개였던 거야? 4C1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개였냐면 15개고요. 얘는 4개니까 총 몇 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까? 60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이거거든요. 이거 평행사변형 문제요. 이렇게 만약에 5개의 평행한 쌍의 대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평행한 쌍의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봐봐요. 자, 요 안에서 발생하는 이 선분들로만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몇 개일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설마 이렇게 하나씩 세고 있을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봐봐. 평행사변형이려면 일단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되니까 이 평행한 애들 중에서 2개 뽑겠습니다. 이렇게 2개. 오케이? 네가 만약에 이런 애를 뽑았다고 이런 애. 그 다음에 위아래 뚜껑 또 닫아줘야 되니까 이 4개 중에서 2개 뽑을게요. 그럼 너가 이렇게 뽑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너는 어떤 평행사변형을 센 겁니까? 이런 평행사변형을 센 거지, 이거는. 맞습니까? 그럼 이거 하나당 하나씩 평행사변이 존재하니까 이게 평행사변형의 개수였겠죠. 위아래 뚜껑 닫고 양옆에 닫고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양옆에 닫고 아래 닫고. 이거 선택해 주는 거잖아, 그냥. 맞아요? 그럼 이게 얼마였을 거냐면 5, 10에다가 6이고 60개죠, 그치?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렵게, 이거는 이제 기본 문제고요. 이걸 이제 어렵게 내시면 뒤로 와보세요. 34번입니다. 하십시오, 34번. 32번이요? 자, 보겠습니다. 34번도요. 이 15개를 연결해서 만든 도형이 있고요. 이 도형의 선들로만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요, 그치? 여기 있는 이 선들로만 뭘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직사각형을 만들어 달라고요. 그럼 직사각형 만들 거면요, 위아래 뚜껑 닫아야 되고요, 양옆에 뚜껑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마인드로 내가 접근을 할 건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쌤, 그러면 위아래 뚜껑으로 가능한 게 하나, 둘, 셋, 4개니까 4개 중에서 2개 뽑고요. 그 다음 양옆에 뚜껑으로 가능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8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죠. 그럼 직사각형이 다 만들어졌겠네요 라고 하시면 틀렸죠. 왜 틀렸냐면요, 아까 문제랑은 다르게 네가 만약에 위아래 뚜껑을 여길 뽑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양옆에 뚜껑을 여기 뽑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거 직사각형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다치지를 않습니다. 그치? 그럼 네가 만약에 위아래 뚜껑을 여길 뽑아버린 순간 양옆에 뚜껑은 이 4개 중에서만 뽑아주셔야 되죠. 그치? 그럼 말뜻이 뭐냐면 위아래 뚜껑이 어딘지에 따라서 뭐가 돼요? 달라지는 거지, 개수가.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걸 한 번에 처리 못하고요. 위아래 뚜껑을 L1, L2, L3, L4라고 해볼게요, 일단. 일단 4개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위아래 뚜껑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잖아요. 4C2니까요. 그럼 다 써볼게. L1과 L2를 뚜껑으로 하는 경우, L1과 L3을 뚜껑으로 하는 경우, L1과 L4를 뚜껑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L2, L3, 그 다음에 L2, L4, 그 다음에 L3, L4. 이렇게 몇 개? 6개였다고, 이렇게 위아래 뚜껑의 가지수가. 그럼 봐봐. L1이랑 L2를 뽑게 되면요, 이게 위아래 뚜껑이었던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렇게 뽑혔을 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이 4개 중에서 뭐 하면 됩니까? 양옆에 뚜껑 2개 뽑아주시면 되죠. 그 가지수랑 똑같을 테니까 얘는 몇 개? 4C2개였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L1이랑 L3이라고 하면요, 자, 얘랑 얘야. 이렇게 위아래 뚜껑인데 얘도 양옆에 뚜껑이 닫히려면 여기는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디만 뽑아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뽑아줘야 닫히잖아, 지금. 이 4개 중에서만 뽑아주셔야 되니까 얘는 4C이지, 이렇게. 네. 그럼 마찬가지로 L1이랑 L4를 네가 위아래 뚜껑으로 하더라도 여기는 뽑을 수 있어, 없어? 못 뽑는다고. L2를 뽑아버리는 순간. 그 오른쪽에 있는 4개 중에서 2개만 또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L2랑 L3이요. 봐봐. L2랑 여기. L3을 네가 뽑았어, 이렇게 위아래 뚜껑으로. 그럼 이때는 이제 뭐 하시면 돼? 여기까지 추가지. 2개 추가죠. 그러면 얘는 6개 중에서 2개 뽑아주면 이렇게 뽑으면 이런 직사각형을 네가 세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얘도 마찬가지. L2랑 L4면요, 위아래 뚜껑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2개는 제외고 여기 그대로 뽑으시면 되니까 6C 그대로죠, 이것도. 맞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L3이랑 L4가 위아래 뚜껑이면요, 이렇게 뚜껑이면 이 8개 중에서 그냥 다 뽑으면 되지, 2개. 얘는 8개 중에서 2개. 이렇게 됐겠죠, 지금. 그럼 이게 직사각형의 개수겠네요. 다 더했을 때, 그치? 네.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6, 3, 18이고요. 얘는 30이고, 그 다음 21? 아니지. 8, 7에 28. 이렇게 되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58에 66? 76? 76이죠, 그치? 그래서 총 76개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에 생각하기 힘들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네가 이제 이거를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것들이. 네. 자, 그 다음에요.
자, 35번 보시면요. 중기가 방학을 이용해서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두 개의 도를 여행할 거랍니다. 두 개의 도를 여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방문하는 도에서는 세 개의 도시를 여행할 거고요. 두 번째 방문하는 도에서는 몇 개의 도시를 여행을 할 거냐면 두 개의 도시를 여행을 할 거랍니다. 그랬을 때 얘가 계획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에게 이거고요. 단 방문 도시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답니다. 그치? 맞아요? 한번 봐봐요. 너가 첫째와 둘째에 일단 뭐를 선택을 하셔야 될 거냐면 도를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도. 맞지? 근데 이게 있잖아. 너가 강원도를 선택하게 되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4C3인데 전라도를 선택하게 되면 도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C3이죠. 즉 어떤 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우의 수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다를 거라고요. 그치? 그 내가 뭐 할 거냐면 얘네를 A 그룹이라고 하고요. 얘를 B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너가 저거 지금 두 개의 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A 그룹만 두 개 선택할 수도 있고 B 그룹만 두 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너가 만약에 A 그룹만 두 개 선택을 했대요. 이렇게. 그럼 A 그룹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강원도, 충청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치? 그러면 첫째 날 강원도를 갈 건지 둘째 날 충청도를 갈 건지 아니면 첫째 날 충청도 강원도인 건지 그 두 가지 선택하겠습니다. 순서요. 2팩이죠. 자, 그리고요. 첫째 날에 이제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니까 도시를요. 4C3이고요. 둘째 날에 4개 중에서 도시 2개 뽑으셔야 되니까 4C2죠. 이렇게 됐겠네? 그 다음에 만약에 A도랑 그 다음에 B도를 각각 하나씩 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각각 하나씩요. 그럼 봐봐요. A도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도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야 되고 얘네를 첫째 날, 둘째 날 갈 건지 순서까지 고려하셔야 되니까 또 2팩이죠. 이렇게. 그럼 총 8가지가 관찰이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도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꼬이죠. 지금. 맞지? 뭐가 꼬이냐면 봐봐. 얘가 첫째 날 A를 갈 때랑 그 다음 둘째 날 A를 갈 때 가지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걸로 보겠습니다. 얘는 A, B라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 분류할게요. A, B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B, A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분류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제 A를 선택하는 거 EC1이고요. 그 다음에 B를 선택하는 거 EC1이고 그 다음에 요 A 안에서 도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4개 중에서 3개니까 4C3이고요. B 중에서 도시 선택해야 되니까 3C2죠. 자, 얘는요. 요거 B 선택하는 거 EC1이고요. A 선택하는 거 EC1이죠. 그 다음에 첫째 날 도시 선택하는 거 3개 중에서 3개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도시 선택하는 거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그치?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네가 만약에 B만 2개 갔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B니까 그냥 너가 뭐만 해주면 되냐면 전라도 경상도죠. 전라도 경상도니까 걔네끼리 순서만 결정해 주면 되잖아요. 2팩이죠. 그 다음에 걔네끼리 이제 도시 선택해주면 첫째 날 3C3, 둘째 날 3C 요거였을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다 이제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건 얼마냐면 2에다가 4에다가 6이고요. 얘는 48이고 얘는 4에다가 3이니까 48이고 얘도 4에다가 6이니까 24고요. 그 다음 얘는 2에다가 3이네요. 6이죠. 이렇게. 그치?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96에 30 126인가요? 네. 126까지 맞네요. 126까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단해 보이는데 맞지? 생각보다 따지게 되게 많아요. 이거 사실 이거는 내가 너한테 시간을 조금 뭐 많이 주고 하셔야 되거든요. 시험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한 3, 4분 이제 잡고 푸셔야 되니까. 근데 너가 다른 문제를 제외하고 이거를 3, 4분 동안 고민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1등급 노리는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그래서 일단 조건 해석 먼저 해볼게요. 5명의 학생을요,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이 10개의 의자에 배열할 건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의 좌석 번호가 24 이상이랍니다. 그치?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요 24 아니면 25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겠답니다. 그치? 근데 좌석 번호를 잘 보니까요 차가 10이 되려면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 앞뒤로 앉으셔야 되죠. 그치?
그럼 말 뜻을 해석을 해보니까 어느 두 학생도 앞뒤로 이웃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치? 일단 다조건도 해석을 해보니까 어느 두 학생도 좌석분의 차가 1이면 안 된답니다. 그치? 1이죠, 1. 나가 1이네요, 미안. 나가 1이죠. 그치? 다가 10이고요. 그러면은 나 조건에 의해서는 양옆에 이웃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앞뒤로도 이웃하면 안 되고 양옆에 이웃하면 안 되죠. 그럼 봐봐요. 얘가 만약에 A를 기준으로 세워보겠습니다. A가 되게 좁잖아요. 선택의 폭이. 그럼 A를 기준으로 A가 만약에 24에 앉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여기 앉음으로 해서 못 앉는 곳들이 여기지. 여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어? 없어? 못 앉아. 그 다음에 B가 앉을 수 있는 곳을 보자고요. B. 그럼 B는 11 아니면 12 아니면 13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나머지 B를 포함한 4명을 여기다가 뭐 하셔야 돼? 이웃하지 않게끔 앉히셔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러려면 있잖아. B가 만약에 11에 앉았어. 그러면은 얘네가 나머지 3명을 이웃하지 않게끔 앉혀야 되니까 여기 2개 중에서 여기밖에 선택이 안 되지. B가 만약에 여기 앉았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 한 명 앉아야 되잖아. 나머지 2명은 어떻게 앉아야 돼? 이렇게 앉아야 되지. 맞아? 그래서 A가 24에 앉았어. 그러면 B가 11에 앉았을 때는 얘네가 앉을 수 있는 게 여기 셋이고 이 셋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 3패까지지 이렇게. 그치?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A가 24에 앉았어. 그럼 B가 또 앉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12를 한번 앉아볼까? 12. 만약에 B가 12에 앉아. 그 양옆에 못 앉지? 야 그럼 3명을 여기다 앉혀야 되는데 앉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돼? 안 돼? 이거는? 안 되지. 없어. 그럼 A가 24에 앉았고 그럼 만약에 B가 13에 앉았어. 이렇게. 그럼 봐봐. A가 여기 앉았고 B가 여기 앉았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3명을 어떻게 앉아야 되냐면 여기랑 여기 이 세 명을 이렇게 앉혀야 되지. 이웃하지 않게끔. 그럼 뭐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지금. 맞아? 여기서 발생하는 또 가지수는 몇 가지? 3패까지지 이렇게. 그치? 즉 A가 24에 앉았을 때 발생하는 가지수는 몇 개다? 이걸 다 만족하면서 12개라고. A가 24에 앉았을 때. 맞아?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이건 지워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좀 지우고 할게. 이제 또 써먹어야 되니까. 얘가 11, 12, 13, 14, 15, 16, 17, 23, 24, 25. 자, 봐봐요. 그럼 이제 이번엔 내가 A가 25에 앉았을 때를 볼게요. 오케이? A가 25에 앉았을 때. 그럼 핑크색. A가 여기 앉았어요. 이렇게. 그럼 못 앉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일단 앉으면 안 되지. 여기도 앉으면 안 돼.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4명을요. 여기 이 6자리에다가 앉힐 거야. 근데 4명을 앉힐 건데 이웃하지 않게끔 앉히고 싶다고. 그럼 봐봐. 여기 이웃하지 않게끔 앉힐 수 있는 게 최대 몇 명이야? 2명이지. 이렇게 앉히던지 이렇게 앉히던지 이렇게 앉히던지 2명밖에 안 되잖아. 그 여기는 1명밖에 안 되지. 그럼 뭐야? 4명을 여기다 앉힐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A가 여기 앉아버리는 순간 여기는 누구 1명은 와야 되네. 맞아? 그럼 A랑 B를 제외하고 5명이 있었으니까 A랑 B를 제외하고 이 3명 중에서 1명을 여기다 앉힐 거야. 반드시. 그럼 그게 몇 가지야? 31가지지 일단. 3명 중에 1명을 여기다 앉힐 거라고. 거기에 C가 여기 앉았다고 하자.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뭐야? 여기 못 앉지. 이렇게. 맞지?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 B가 어디 앉았을 때를 지금 고민하셔야 되냐면 이제 B 포함해서 3명이잖아. 그럼 B가 요 2개 중에 하나 앉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이렇게 앉아야 되지. 그치? B가 만약에 11에 앉았어. 자, B가 여기 11에 앉았다고 할게. 이렇게. 그럼 B가 여기 앉았어. 그 나머지 2명은 어떻게 앉을 수밖에 없냐면 14, 16 아니면 14, 17이지. 그럼 가지수가 2팩이고 그 다음에 가지수가 2가지고 걔네끼리 나열하는 게 2팩이잖아. 그치? B가 11에 앉았을 때. 그 다음에 A가 25고 이번엔 B가 12에 앉았어. B가 12. 그럼 B가 12에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는 못 앉으니까 가지수는 똑같겠네. 3개 중에서 1명. B가 만약에 12에 앉았으면은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2가지. 그리고 걔네끼리 나열되는 게 2팩까지 요거지. 그치? 그 다음에 A가 25에 앉았고 이번엔 B가 14에도 앉을 수 있잖아. B가 14에 앉았을 때는 주황색인데 이거. B가 14에 앉았을 때는 여기 A, C, B고요. 그 나머지 2명을 여기다가 이웃하지 않고 여기다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 얘네 선택지가 몇 가지야? 2가지? 2가지잖아. 그치? 11, 16, 11, 17, 12, 16, 12, 17 앉을 수 있는 게 4가지잖아. 4가지.
그 네 가지고 어디 갔어? 네 가지고 아 여기다. 31이고 아까 네 가지죠. 네 가지. 네 가지고 걔네끼리 안 칠 수 있는 게 2팩이지. 그러면 얘는 계산해주면 얼마냐면 4에다가 12. 얘도 12. 얘는 24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24에다가 24고 아까 A가 24에 앉을 때 몇 가지였죠? 12가지였어요? 아 12가지니까 그럼 몇 가지? 총 60가지가 발생하는 거네요. 이렇게. 요 정도 되면 완전 킬러고요. 이건 맞출 수 있는 거의 없죠, 사실은. 네, 한 1% 정도 될 겁니다. 이거 아마 21번이었는데 그 당시에 객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1%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답률이.